안녕하세요. 박재성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 제가 이제 뭐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든가 후배 개발자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종종 물어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학습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학습 과정이 어떻고 왜 어려운지, 예, 그리고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학습을 시작하고 취업까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저만의 어떤 현실적인 조언, 저의 경험담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프로그래밍 학습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는 이 문서를 참고해서 진행할 건데요. 상당히 긴 장문의 문서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서를 기반으로 약간 요약을 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여기 그림상에서 보면 이쪽 왼쪽에 있는 이쪽 부분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이고 이쪽 그 X축으로 있는 부분이 이제 숙련도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무엇을 계속 학습하고 연습하다 보면 점점 숙련이 쌓이겠죠. 근데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숙련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이 자신감을 보면 초반에는 상당히 높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바닥을 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상당히 힘든 그리고 긴 이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 앞 단계에서 이미 포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단계를 극복한 사람들이 이내를 가지고 꾸준히 학습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프로그래밍 자체가 상당히 재밌어지는. 그리고 또 이제 어렵게 하는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부분은 좀 전에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우리가 학습할 그 자원의 빈도수, 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보면 초반에는 학습할 자원이 정말 많습니다. 뭐 특히 국내 자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외 자료도 그렇고 초보자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쉬운 자료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리고 정말 그 앞에서 봤던 이 상당히 긴 이 기간을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점점 자신감이 회복되는 이 뒤로 갈수록 자료가 조금씩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넘어가는데 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자료들이 보면 초반과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어, 부분에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지식의 범위가 주제들이 이렇게 변화해 가거든요. 초반에는 뭐 상당히 뭐 단순한 걸 만들거나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학습할 그 주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많아지다가 우리가 정말 마의 구간, 정말 힘들다고 했던 그 구간에 오면 학습해야 될 지식의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들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하고 알게 되는 상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학습할 지식들이 좀 적어지거든요. 학습할 지식도 적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아는 지식들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프로그래머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그 세 가지 요인 이 부분들을 그래서 한번 통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뭐 자신감도 그렇고요. 2단계를 보면 이게 기간도 엄청 길죠. 자신감도 거의 바닥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자원의 자료의 양도 많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학습해야 될 분야, 범위는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자, 2단계에서 일단 초반에는 상당히 재밌죠. 재밌고 할만하죠. 프로그래밍 아무것도 아니네. 우습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거기서 이미 상당 부분의 분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포기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힘든 구간이 있는 거죠. 정말 긴 이 기간.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2단계가 어렵지만 극복을 하면 그 뒤에는 상당히 큰 즐거움도 있고 뭐 실력이 뛰어나면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따르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단계를 극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잘 극복할 거냐,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순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각 단계별 1, 2, 3, 4단계별로 제가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 이때는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초보 강의 자료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웬만한 자료들은 상당히 쉽게 뭐 동영상으로 되어 있고 또 재미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사용해도 되니까 그냥 아무 자료나 초급 자료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세요. 똑같은 걸 한다고 해도 자꾸 해보다 보면 또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해보다 보면 프로그래밍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한번 해보고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는 거죠. 자신감이 슬슬 떨어지는 약간 난이도도 높아지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같이 학습할 사람을 구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좀 지치고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현한 코드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현하는지 아무래도 옆에 동료가 있으면 같이 서로 보면서 도와주기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큰 코드 우리 따라하기 식으로 뭔가 1단계에서 단계를 넘어섰을 때 그 단계가 어떤 코드가 클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들, 작은 코드를 찾아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습해보는 그래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이걸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자꾸 노트북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목표 큰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작은 부분부터 작은 코드를 가지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신감 회복이 필요한 거죠. 자신감이 떨어지는 단계에서. 그리고 가장 긴 정말 힘든 이때는 이 소프트웨어 진영 프로그래밍 분야도 학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를 하나 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웹 프로그래머가 될 것인지 게임 프로그래머가 될 것인지 모바일 프로그래머가 될 것인지 또 웹에도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지거든요. 앞에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나는 어떤 분야가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뭐 게임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웹을 만들고 싶다.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으면 내가 그냥 마음이 끌리는
그런 분야를 한번 정한 다음에 일정 시간, 뭐 최소한 6개월, 1년 집중해 보는 거죠. 너무 다양한 경험들을 하려고 발산하지 말고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부분에 좀 더 깊이를 더해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갈 때 2단계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모바일 했다가 이때는 웹 했다가 뭐 이렇게 자꾸 넘나드는 거는 계속해서 어떤 깊이를 만든다기보다는 너무 얕은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2단계 이제 취업으로 가기 위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지식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래야지만 학습해야 될 지식의 양이나 범위도 좀 적어지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기존에는 일단 동작하는 3단계까지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면 이 4단계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깔끔하게 읽기 좋게 성능 좋게 보안이 안전하게 이런 식의 고민을 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단계인데요. 물론 뭐 4단계까지 하고 취업을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3단계까지만 잘 극복을 해도 취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 보이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서 연습을 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기초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뭐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클린 코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더 역량이 뛰어난 프로그래머로 인정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겠죠. 이 단계에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혼자 이런 걸 극복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멘토라든가 아니면 선배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내가 구현한 코드라든가 현재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다음 단계로 도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그 피드백에 따라서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그 뭐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좀 알고 이 프로그래밍 업계에 소프트웨어 업계에 진출한다면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조언. 일단 내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요즘 이쪽 업계가 상당히 핫하고 뜬다는데 자, 이랬을 때 일단 기존 프로그래밍도 해보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일단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소프트웨어 업계 그리고 진짜 프로그래머로서 프로그래머를 나의 직업으로서 한번 갖길 바란다면 일단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애인이 없으면 오히려 복 받은 거예요. 여기 학업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애인이 있다. 애인한테 설득을 해서 2주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자. 일정 기간 동안만. 이런 양해를 구해 보고요. 그런데 이해를 못한다. 헤어집시오, 그러면.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애인이라면 뭐 같이 계속 사귀어야 되나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진심도 묻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친구들 간의 관계도 끊고 술자리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프로그래밍 학습을 1순위로 둬야죠. 일단 기존에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책도 프로그래밍 관련된 책만 보고 TV나 뭐 인터넷 이런 거 좋아하지만 다 끊고 이 학습에만 몰입해야 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어려운 점이 우리가 이제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면 정말 공무원 준비에 올인하면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학습하던 방식대로 그냥 학습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걸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프로그래밍은 완전히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처음에 꾸준히 이 하나에 집중하면서 학습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변 정리를 하고 이 하나에 올인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머로 취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년은 학습하겠다는 목표를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5, 6개월 동안 정말 집중해서 학습하면 취업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취업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취업을 하고 학습을 병행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하기 전에 일정 수준, 내가 어느 자신감은 있다. 이런 정도의 상태를 만들고 취업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만 뭔가 회사랑 연봉 협상을 하거나 할 때도 자신감 있게 연봉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1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않고 프로그래밍만 집중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이라든가 컴퓨터 공학 전공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4년 동안 하는데, 그래도 비전공자나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도전해서 정말 올인해서 취업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1년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나요? 그 친구들 생각한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은 네, 온라인상에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분야가 정말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의지력만 가지고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그리고 내가 의지력이 잘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단기 속성 학원을 끊어서 돈이 좀 들더라도 단기 속성 학원을 끊어서 뭐 2개월,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런 식으로 끊어서 다닐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단기 속성 학원을 나온다고 한 6개월 정도 학습한다고 취업 가능한 상태를 만들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뭔가 프로그래밍력이 사고로 전환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뭐 아주 뛰어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속성 학원에서 배워야 될 거는 프로그래밍 기초와 그리고 개발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이걸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모든 걸 배우겠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학원에서 내가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맞을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익힌 다음에는 학원을 끊고 이때부터 독학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원도 일정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 더 이상 여러분들 전달할 게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 3개월 정도 학원을 일단 다녀보고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 또다시 다음 단계 2, 3개월 정도 학원 다녀보고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독학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학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건 역시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학습할 동료를 반드시 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반드시.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 공지해보세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학습하려는 분들도 많고 혼자 외롭게 학습하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주길 기다리기보다 간절함이 큰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십시오. 자신이 만드세요. 그게 더 빠른 길입니다. 누가 만드는 모임에 내가 참석하길 바라지 말고 그렇게 동료를 구하고 같이 취업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꾸준함이 중요한데 반드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로 출퇴근한다는 개념으로 하루에 최소 몇 시간을 학습한다. 무조건 앉아있는다. 학습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앉아있는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단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힘들지만 3개월, 4개월, 1년 하다 보면 이 과정이 재미있고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이 단계를 넘어섰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이제 멘탈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됐는데 다음 단계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학원을 다녔으면 학원 강사나 아니면 주변에 뭐 아는 선배 프로그래머도 없다. 뭐 온라인상에서 뭐 컨퍼런스 같은 데 참석했다가 그 강연자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 보면 블로그로 뭐 취업 후기를 남기거나 좀 유명한 것 같은 선배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페북 친구를 신청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하십시오. 두려움을 갖지 말고 조언을 구하면 오히려 그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들은 순수하거든요. 누굴 돕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조언을 구하면 그 조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답변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자리만 앉아 있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참석을 해보시면 잃어버렸던 아니면 떨어진 열정을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가끔씩 이제 계속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어떤 회사에 인턴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정직원으로 한번 지원을 해서 합격은 못하더라도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면접에 대한 연습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멘탈을 관리하면서 꾸준히 정진하시다 보면 충분히 좋은 회사, 여러분 만족할 만한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너무 좋은 회사만 목표로 정하지 마시고요. 일정 수준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한번 도전하십시오. 그 속에서 한 2, 3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좋은 회사로 입사할 수 있을 거라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2단계를 잘 극복해서 좋은 프로그래머가 돼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